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의 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현재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개발축이 왜 용인시 지역을 중심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지와 거기에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삼성반도체와 SK 하이닉스로 인해 유입될 인구에 대한 도시 공간구조 계획으로 인해 왜 모든 개발을 용인시청이 위치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원산과 삼성이 들어간 고도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와 원룸 다가구를 목적으로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매입 시 신중해야 하는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용인 삼성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지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이천시가 마주보고 있고 서쪽에는 수원시와 의왕시, 화성시가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평택시와 안성시, 북쪽에는 성남시와 경기, 강주시가 접해 있습니다. 용인시의 개발 과정과 인구 변화를 보시면 70년대 당시 용인의 전체 인구는 대략 10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시민 대부분이 농업으로 먹고 살았던 소도시였던 용인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개발축 변화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발축은 강남개발과 경부고속도로 라인 축인데요. 우선 우리가 강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1963년 이전까지 소달구지가 지나다니는 논밭이었습니다. 그런 강남이 개발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분단이란 현 상황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해방 이후 일자리를 찾아 하나 둘 서울을 향해 이천 향도한 인구는 갈수록 급증하였으며 1966년 서울 광북의 인구는 약 380만을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서울은 슬럼화되고 위생, 범죄 등 각종 도시 문제로 들끓었으며 그중 주택난 또한 큰 문제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강북 지역에만 많은 인구와 주요 시설이 집중되어 있던 와중 안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푸에블루호 납치 사건,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등으로 인해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자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피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남 개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제3한강교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의 한남대교이며 목적은 개발에 대한 목적이 아닌 전쟁 발발 유사 상황 시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전국을 일일 생활권 단위로 만들며 영남지역의 물류 수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라인을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 채비지를 통해 영동 신시가지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 영남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 영남지역은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에 비해 호남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런 와중에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인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으며 주택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수도권 일대인 평촌과 중동 3번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주택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당시 정부는 1989년 4월 서울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하나씩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금의 분당 신도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땅에이가 1991년 분당에서 부동산과 관계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다 보니 토지를 구하지 못한 건설회사들이 분당, 죽전 옆 풍덕천을 중심으로 수지 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하여 아파트를 건설했던 것을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수지 2지구, 죽전지구, 상현지구 등 개발붐이 2000년대 중반까지 수지구와 기흥구 전체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이 아닌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지구 단위에 의한 개발을 하다 보니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불규칙한 좁은 도로에 이루어진 개발로 용인이 지금의 난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지와 기흥의 용인시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이 몰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2년 용인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2005년에 구제도를 시행하여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를 설치하고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도 꾸준히 개발하여 같은 해에 토곡면이 포고읍으로 승격, 2017년 모현면과 이동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때 용인시 전체 인구도 100만 명을 달성하여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용인 특례시로 출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 영상에서 보시듯 앞서 이야기한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삼성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캠퍼스 등이 강남에서 남쪽으로 확장해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이어지며 이 라인을 따라 도시들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앞으로 이 라인과 같이 발전할 라인은 어디일까요? 이 라인을 알기 위해 우리나라 개발 두 번째 축인 서해안 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축이 개발된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면 1991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 계획된 축인데요. 2001년 12월 21일 인천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경부 축에 집중됐던 물동량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축입니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항, 당진항, 모포항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축이며 이 축을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도 사실인 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중과의 군사적 대립과 특히 반도체에 대한 규제로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즉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부터 한미 양국의 협정에 의해 서해안 지역에 설치된 군사시설들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는 추후 서해안 지역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냉전으로 인해 앞으로의 무기는 반도체가 될 것이며 이 반도체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도시 개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3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원삼 처인구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이 지역을 관통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축이 새로운 발전 축이란 것인데요. 그럼 SK 하이닉스와 삼성, 정부는 왜 이 처인구 지역에 반도체 관련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를 지정했을까요? 먼저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력과 용수 그리고 인력인데요. 그중 전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사진은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과 기존 9차 계획을 감안한 우리나라 전력 개통도인데요. 위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있고 이 기관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현재는 고압 송전탑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란 것입니다.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매일경제 5월 27일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독 전력난법 국회에 발목 잡혀
반도체 송전 고속도로 차질, 용인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 원전 14대 이상 발전량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할 전망이다.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대부분은 지방에서 송전망을 통해 끌어와야 하는데 그동안 전력망 구축 주민 반대와 부처 간 이견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미뤄지기 일쑤였다. 결국 용인 산단을 돌릴 전력 중 10기가와트 이상은 동 서해안에 편중된 발전소로부터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금의 송전망 설비로는 이만큼의 전기를 실어 나르기에 역부족이란 점이다. 그럼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변전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 총 6개의 변전소가 있는데요. 이 중 전력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은 경기 남부권 안성 쌍지리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입니다. 이 라인에서 원삼 SK하이닉스 전력을 공급받으며 추후에는 고독에서 서안성 345kV 송전선로 건설로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 지역이 반도체 입지로서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단에서 근무할 인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서해안, 동해안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만들면 그쪽으로 우수한 인재가 안 간다는 것도 문제이고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일할 사람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인해 비교적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처인구의 원삼 SK하이닉스와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삼성 반도체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작년 11월 1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동 공공주택지구 69만 평에 대한 계획지구 지구계 설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 신도시 외 국토부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추가 신도시를 어디에 만드는지가 토지 투자 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관한 2023년 7월 3일 용인시민신문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상일 시장 특집 인터뷰, 신도시급 산단 배후도시 후보지 3곳 검토 착수.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용인 남사 이동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과 함께 용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역삼지구는 상업, 업무, 주거용지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다.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이동, 남사 지역과 가깝다.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배후도시가 필요한 만큼 엄청난 인구를 용인으로 유입시킬 것이다.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국가산단의 준 배후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다. 계속해서 같은 해 11월 16일 기사 내용을 보시면 용인 이동읍에 1만 6천 가구 반도체 배후도시 들어선다. 이 시장은 이동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와 파급 효과로 생길 일자리가 상당해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며 진지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두 기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첫 번째 기사 내용인 역삼, 역북, 용인시청 주변 지역을 준 배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과 두 번째 기사 내용 중 삼성 반도체와 SK하이닉스 건설로 인해 상주 근로자와 파급 효과로 생길 앞으로 유입될 인구로 인해 추가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그 추가 택지는 어디가 될 것이며 용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용인시 계획에 관한 7월 11일 이상일 용인시장의 기자회견을 일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 세 곳에 50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622조 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서 투자가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용인은 세계에서 단일 도시로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용인의 미래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공간 구조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용인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용인에는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때 용인 인구는 150만 명까지 갈 걸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지난 5월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어서 110만 1,700명쯤인가 됩니다. 올해 말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처인구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머지않아 울산광역시를 우리가 추월하는 상황이고 수원 인구를 우리가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인이기 때문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1950만 평도 해제되는 상황이고 포곡의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 규제된 거 117만 평 정도 해당되는 것도 머지않아서 해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 새로운 도시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광역시를 염두에 둔 구상을 해야 된다. 우리 용인 특례시는 이제는 특례시를 넘어서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닐 거고 전문가들 또 시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 중심 도시라는 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생겼다는 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고 도시 곳곳에 이 부도심의 성격의 그런 중심 시가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인구는 역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서 좋은 기업도 입주를 시키되 방류수 관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평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할 계획이고 역시 주거 공간, 문화, 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현이나 포곡 이쪽으로는 올해 개통이 되는 포천 세종 고속도로, 그다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런 교통 기반과 연계해서 좀 더 삶의 이 생활의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역시 에버랜드 자연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더욱더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의 핵심 내용은 SK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로 인해 향후 인구가 150만 명까지 갈 걸로 본다는 내용과 현재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를 염두에 두는 도시계획, 도시 구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로 인해 부도심과 연계한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용인시는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으로 거기에 관한 2월 7일 이투데이 기사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는 용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승인을 받은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시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중심도시 전략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 남사업 일원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도시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마련한다.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 기반 시설 확충, 공간 전략,
공간 전략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 전략을 통해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2035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 도심 5지역을 2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 화면에서 보시듯 수지, 기흥이 있는 지역을 경계도심, 용인시청이 위치한 지역을 행정도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새로 계획된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핵심은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1도심과 5지역을 거점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개발을 기존 도심 중심으로 확대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회의 광역 교통시설 확충계획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용인 광주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내용 중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용인 특례시 용인 광주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BC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용인 광주 고속화도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규 민간 투자 도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0년 초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와 도로 신설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마평동에서 포고급 9.1km 구간은 2006년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적격성 조사 통과로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 IC에서 고림동 2.7km 구간 도로가 완성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 모연 전 구간이 연결된다. 위 기사에서 보듯 마평동에서 포고급 9.1km 구간은 2006년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보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9월 경제성이 높아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성남, 광주, 용인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 남부권 교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3자 공고, 실시 협약 체결 및 실시 계획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럼 위에서 이야기하는 용인에서 광주 고속화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시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토로 231번길 91원이고요. 종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서현로 569일원입니다. 계획 노선의 위치를 보시면 경기도 광주 태제 IC에서 포곡 IC까지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포곡 IC에서 광장 57 고림동까지는 경기도가, 광장 57에서 마평 IC까지는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노선을 왜 계획하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계획의 목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남부권 주요 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세종에서 서울 2053 및 국도 42, 43,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완성으로 남부권역 성남, 광주, 용인 접근성 개선 및 간선도로 기능 증대. 두 번째는 국지도 57호선 미싱 링크 용인에서 포곡 연결로 국도 57호선 및 국도 45호선 교통 지정체 해소 및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장내 교통량 증가에 대비. 세 번째는 계획 노선 주변 택지 개발 및 첨단 산업, 물류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개발 계획 간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로
장내 도시 발전 계획을 수용, 공간 확보란 내용이 있는데요. 위 내용 중 두 번째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장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다는 내용과 계획 노선 주변으로 택지 개발 및 첨단 산업, 물류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인프라를 조성하고 장내 도시 발전 계획을 수용, 공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즉 이런 이유로 땅A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양지 국제물류 4.0 주변 지역이 용인 구도심과 연계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로 유력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A가 알고 있는 내용 중 원래 용인시와 LH에서 총선 후 추가 택지에 대한 발표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와 LH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현재 SK하이닉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신도시 계획 발표가 없다 보니 여러가지 소문이 무성한데요. 요즘 들어 몇몇 유튜브와 현지 부동산들이 평택 삼성반도체가 위치한 고독 신도시를 원삼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어디가 개발된다 또는 고독과 같이 개발된다 하면서 특히 대감면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SK하이닉스 남쪽 중릉리 지역과 목신리 지역이 좋아진다. 더 나아가 SK하이닉스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받아 원룸이나 다가구를 건축하면 수익이 좋으니 주변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물론 경기도 및 용인시 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돌아다니는 소문과 주변 지인들의 근거 없는 정보, 중개사의 주관적 분석에 의존해 덜컥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신도시는 23만 평 고당 신도시와 원삼 SK 역세권 개발 정도가 SK하이닉스 주변에서 최대로 개발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원삼역에 대한 부분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원문 정보 초안 내용 중 지역 개항 126페이지 계획지구 주변 교통시설 현황 및 계획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이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땅A가 그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오픈하니 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주변 원룸이나 다가구를 평택 고독 신도시의 다가구 주택의 투자 성공 사례를 투영하여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큰 착각이라 말씀드리며 왜 그런지 평택 삼성반도체가 위치한 고독 신도시를 예를 들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은 기존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 개발이 되었는데요. 위 그림에서 보듯 2000년도까지만 해도 평택은 평택역 구시가지를 기점으로 비전동만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2006년 소사벌 택지지구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지금과 같이 개발이 됐고 같은 해 2006년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른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신도시가 고독신도시란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삼성반도체가 있는 지역은 예전 초기 단계에는 주거, 상업, 업무 지역으로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현재의 삼성반도체 부지가 있는 지역을 일반 산업단지 부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며 그 후 2010년 12월 평택 고덕지구 산업단지에 삼성이 입주 협약을 맺고 지금의 평택 삼성반도체가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평택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보다 고독 신도시를 먼저 구상하고 산업단지는 그 후에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평택 삼성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서정리와 소사벌 그리고 고독 신도시에는 편의점, 세탁소, 병원, 약국 등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 삼성반도체 공사 인력들이 삼성반도체 주변 원룸, 다세대, 다가구를 이용한 것이지만 용인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도시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란 것입니다.
단순히 원룸과 다가구를 건축한다고 공사 인력들이 잠만 자기 위해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SK 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공통 가설부지 기숙사를 이용하겠지만 장기 근로자의 경우 분명 외부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서 용인시청 주변과 동탄, 오산, 더 나아가 광주 등 인프라가 좋은 곳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원룸이나 다가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택 고도신도시 인근의 경우 위 화면에서 보시듯 대부분 구릉지와 농지로 비교적 개발이 쉬운 편이지만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원산면의 경우는 대부분 산악지역이라는 것과 한남정맥,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개발이 분명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용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모든 개발 계획이 잡혀있다는 것과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을 평택 고도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 점 참고하시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감지역과 중릉리, 목신리 지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토지 투자 시 왜 신중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